에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릴 적에 행동 발달, 그다음에 뭐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포유류보다 우리가 뛰어난 것이 언어가 풍부하잖아요. 네. 이 다른 돌고래나 개도 언어를 쓰지만 우리 사람이 굉장히 작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양손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아주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말이 터지는 친구들은 언어가 느리다 뿐이지 소근육 운동이라든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하는 것은 다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유전성이 있어요. 할아버지도 말이 느렸는데 커서 네. 말 잘했다. 어. 아버지도 말이 느렸는데 잘됐다. 네. 근데 얘도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다른 소근육이라든지 사회성은 다 괜찮고 언어만 떨어지면서 유전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언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근육 운동도 좀 떨어지고 유전성도 없고 한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보통에 이제 보시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좀 있으면 잘 클 건데 괜히 와서 내가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아닌가 그런 네. 걱정을 누구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은 절대로 이제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ADHD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소아 우울증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거나 하게 되면 애가 갑자기 산만해지거나 애가 난폭해지거나 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ADHD가 아니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가 있는데, 말이 느리거나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 지금의 상황보다는 좋게 희망적으로 가지고 있고 더 기대를 해서 늦게 오기가 쉽지, 이거를 무리하게 일찍 와서 너무 조급증을 내서 과잉 진료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질환 특성상. 네. 어머니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네. 애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어지간하면 좋아지겠지, 괜찮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그렇죠. 먼저 오는 경우는 크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근데 보통 왜 발달이 좀 늦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언어 치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을? 보통 이제 발달이 늦다라는 건 대부분 이제 언어가 말이 늦다이기 때문에 네. 말이 늦으면 당연히 이제 언어 치료를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당연한 생각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잘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예. 무슨 그냥 그러면 가수가 있는데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 가수니까 엔터테인먼트 말도 잘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이 귀에 손상을 입어서 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음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해가 그렇죠. 되시죠? 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듣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청력을 생각하는데 네. 귀 청력은 정상이에요. 근데 귀로 들은 소리를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말을 정확하게 못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발달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놀라거나, 혹은 우리가 들을 때는 별것 아닌 소리에 굉장히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앰프 소리, 테레비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굉장히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지각의 왜곡 현상을 교정을 해주면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말이 좀 느렸거든요. 네. 큰애가 굉장히 말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적으로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는데 네. 큰애가 돌이 지나도 소리는 내니까 네. 벙어리는 아니구나 생각은 했는데, 엄마 뭐 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아기를 방 한가운데에 두고 이제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사실 바람 소리 때문에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애를 혼자 방에 두고 문 밖에 나가서 누구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어느 쪽으로 돌아보는지를 꼭 봐. 그러니까 아이도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배제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1년 정도 막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뭐 지금은 시끄러워서. 그때는 정부가 있어서 그렇지. 네네. 제가 4살?
때까지 말을 안 했대요. 오, 진짜요? 되게 저- 늦었네요. 사실 제가 지금 말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늦었대요. 그 병원에 가보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말을 하더니 시끄러워 죽겠대. 또박또박 말 대꾸 하고 막.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늦게 트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있죠. 거죠. 예, 그죠? 분명히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린 경우는 쉽게 진단이나 치료를 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애가 보통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간단한 대화는 대부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말이 조금 느려서 한두 마디밖에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장애라고 진단 내리기는 곤란하죠. 애들은 항상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7살이 되었는데 2~3마디밖에 못 한다. 이거는 늦게 터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어, 근데 아까- 그리고 예. 또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말은 못했을지 눈치는 빤해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빤해요. 근데 눈치는 빤하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외국인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네. 외국인 앞에가 막 뭐라고 말을 하면 이래 딱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치로. 그래서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눈치가 있다고 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왼쪽 오른쪽 물어봤는데 예 이러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눈치하고 눈치는 언어성이 떨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 하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지 네.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좀 침이나 한약제로 한다 그러면 이 발달 장애는 제가 아까 이제 이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상당수는 그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고요. 물론 일부는 지능이 정상적이거나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그 지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경우는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좋아지는 거는 분명하지만 완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 부산 분들은 화끈해서 완치될 거요, 말 거요, 완치되면 치료하고 안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즘 그 서울에 보니까 땅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뭐 싱크홀이 제가 네네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시장을 막 혼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던데 이게 이제 구멍이 이제 땅이 꺼서 구멍이 싱크홀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리어카로 흙을 치러서 갖다 부어야 되죠, 그죠? 네. 네. 구멍이 작으면 우리가 다 갖다 부으면 땅이 편편하게 표관당이 메꾸어집니다. 네. 근데 구멍이 크면 우리가 아무리 리어카로 메꾸어도 반은 메꿔줘도 반은 남지 않습니까? 네.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발달 친구가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에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적에 이 아이가 그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100% 얻어야만 하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경제권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한두 단계 올라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치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효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공개 크리링웰은 우리 학기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불편한 사정들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자, 틱 그리고 발달 장애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ADHD가 남아 있습니다. 수연 양, 네? 그 반의 친구들 중에 유독 장난기 심한 친구들 있죠. 좀 이렇게 말도 좀 잘 안 듣고 막 혼자 행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반에는 그다지 없긴 한데 네. 애들이 요즘 사춘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장난치는 애들이 아니라 좀 예민한 애들이 많긴 해요. 오. 수연 양 나이가 사춘기예요? 원인이 사춘기야. 빨라요. 애들이 네, 빨라졌어요. 5학년 사춘기예요? 네.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수연 양.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사실 ADHD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빼놓지 않고 오늘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냥 그 아이의 성향과 성격이 아닌 거죠? 어떤 겁니까 ADHD가? ADHD라는 거는 그 충동성, 과잉행동성, 주의력 결핍의 3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서 이것이 이제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놈이 장난으로 까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보면 네. 산만한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치료를 데리고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까부는 것하고 ADHD하고는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우리 애들이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어릴 때 그렇게 별났더만은 지금은 잘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까부는 겁니다. 네. 까부는 거하고 질환으로서의 ADHD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까부는 아이는 놀 때 심하게 놀아요. 개구쟁이에요. 네. 개구쟁이. 네. 막 옛날 같으면 고무줄 놀이하면 고무줄 끊어버리고 네. 애들 활돌ban 게 훨씬 더 넓어요. 네. 다른 애들 자도진 또 놀아요. 네.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차이는 놀 적에는 ADHD나 이 까부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단체 행동을 할 적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되는 상황이 오면 표가 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경우에 까부는 아이는 선생님한테 딱 뺑고 한 대 맞으면 아니면 차분하게 앉아있어 더 하면 혼날 거니까. 네. 근데 ADHD는 차분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충동성이나 행동성이 나와서 자꾸 움직이게 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한 것 같은데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검사 받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까부는 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양육하시면 되고 네. ADHD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ADHD라는 질환 자체가 네네.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부모들이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주변에서 니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은 뭐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제 눈에 보이면 의심을 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우리 애들이 ADHD가 아닐까?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나는 어렸을 때 더했다. 더했다, 얘는 그치? 양반이다. 예, 예, 나는 예. 그릇 깨고 남의 집 돌 던지고 뭐 이 레파토리를 난 지금 멀쩡하지 않느냐. 사실 뭐 그닥 멀쩡하다는 건 전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본인 아주 멀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안 상황 집에 가서 하시고요. 네, 오늘 집에 혼나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놔둬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우겨서 그러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네. 돼요. 이게 ADHD나 틱에 대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문제 되는 것을 반응을 직접 연락을 받잖아요.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하나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나요? 어머니한테 전화하잖아요. 전화 받는 사람 어머니예요. 네. 학원 선생님과 통화한 사람 아버지가 통화하나요? 어머니가 통화하나요? 엄마가 저도 학원 선생님을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전 학원 우리 아이 은학원 다니는 잘 모릅니다. 몇 학년인지도 가끔 생각할 때 그래서 직접 그런 반응을 직접 보는 엄마와 네. 그런 엄마를 통해서 한 번 들은 아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시대는 이 ADHD 아빠의 시대와 아빠가 컸을 때의 그런 시대와 지금의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의 시대가 다릅니다.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 당시에 아이가 해야 될 부담, 이걸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아이가 짊어졌어야 될 짐과 요즘 아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영어를 중학교 때 들어와서 ABC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ABC 시작하는 친구가 있나요? 저 때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ABCD 쓰고 갔거든요. 유치원 때 요즘에는 배우죠. 뭐. 유치원 때 배운다고요? 그렇죠. 쓰였냐? 요즘에 저는 네. 7살 때 영어 유치원에 갔었거든요. 영어 잘하겠네 그러면?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문법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영어를 지금 하네요. 예. 그래서 이 ADHD 아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의 아이들의 주의력이 100이고 ADHD 아이들이 주의력이 80이라고 하면 이 아이가 하루 일과 중에서 비록 80에 조금 떨어지는 주의력이라 하더라도 살기가 어렵지가 않아서 학교 수업만 끝나면 땡이니까 네. 네. 끝이니까 놀고 하면 되는데 지금 학교 수업 끝나고 기본적으로 학원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떤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있게 되면 선생님들한테서 아무래도 지적을 자꾸 받게 되는데 또 이제 이것은 뭐 이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비슷했죠. 네. 요즘은 한 학교에 담임 선생님 중에 남자 선생님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평균. 아 적죠. 평균. 적죠. 네, 네. 정도가 있으면 여자 선생님은 남자애들이 고학년이 되어서 애들이 행동이 거칠거나 그러면 컨트롤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문제가 더 커지게 되죠. 남자 담임 선생님이 ADHD 아이 남자애를 케어할 때와 여자 담임 선생님이 ADHD를 케어할 때는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옛날보다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네.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게냐면 낙인 효과라는 게 있죠. 네. 네, 네, 굉장히 네. 무서워요. 아시죠? 그게. 원래 그래. 그렇죠. 네. 원래 그래가 되는 순간
이제 아이는 자기 주변에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버님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한테 그런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아픈 것보다 어른들이 아픈 것보다 더 좀 아프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원장님 또 우리 마음 아파하는 어른들, 부모님들께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 보통 이제 이런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걸 참 인정하기를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특히 이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자책을 하시는데 이 틱도 그렇고 ADHD도 그렇고 발달장애도 그렇고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절대로 자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틱이나 ADHD는 그 붙은 병명 자체가 장애라고 붙긴 했지만 사실은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고 발달장애라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치료를 하면 충분히 그것이 이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네. 열심히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또 더 따뜻한 사랑, 아까 수연 양이 얘기했잖아요. 좀 안아주고 그죠?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프라임 한의원의 천영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치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체력, 강한 체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동남아 자꾸 열심히 하시고 동네에 저기 남아 있는 아줌마들이요. 지득체 아니에요. 오늘부터 체득지입니다. 네.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시청자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그 공부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박수. 그리고요.